지금 지방선거 이대로 가면요. 시장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 의회 의원들 다 민주당 됩니다. 강북 전멸일 거고요. 남한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른바 강남 3구하고 용산 정도? 제가 봤을 때 거기도 어떨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선거가 이제 86일 남았대요. 86일인지 그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재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입니까?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그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입니까?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예요. 경기도가 서울에 거의 한 지금은 1.5배 가까이 되지 않나? 인구는 경기도가 제일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핵심, 그 다음에 경기도 사시는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핵심 중에 핵심은 서울이니까 이 서울시장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그러한 선거가 되겠는데 다행히 국민의힘은 그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뵀었어요. 그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옛날에는 제가 변호사 할 때는 감히 제가 어떻게 오세훈 시장을 뵙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 이제 방송 나가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가끔 이렇게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패널 한다라고 하면 불러가지고 밥 사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도 그냥 몇 번 그냥 뜨문뜨문 오세훈 시장님 그때 뵌 적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는 오세훈 이런 분들은 보수에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5선에 성공을 해야 그래야 국민의힘에게 어떠한 반전의 계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요. 이번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임기가 얼마입니까? 4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기 4년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등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끝날 때 그때 뭐가 있냐면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오세훈 시장 정도 되는 분은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는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예컨대 김동연 지사가 재선할 수 있을까? 근데 공천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예컨대 추미애 그 의원 같은 분이 경기도지사가 되나? 그러면 일약 대권 후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열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국무총리도 원래대로 하면 서울시장의 후보군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오세훈 인기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당대표로 가자 이렇게 본인이 마음을 그랬을 수도 있고 제가 명확히 기억하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인기가 아무리 그냥 그저 그랬었다고 하더라도 올 초까지만 해도 오세훈 시장을 따라갈 사람이 여당 내에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하십니까? 몇 달 전에 정원호란 누구인가 그때 보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할 거란 말이야. 2026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선거가 될 거예요. 근데 여당에서 제대로 나올 만한 사람이 없어요. 박주민 붙여봤더니 이거는 게임이 안 될 것 같아. 전현희 더 심하지. 그 다음에 김영배 의원도 있고 누구누구 그 다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번에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그냥 일약 발탁된 누구였죠? 자꾸 박찬대랑 이름이 헷갈린단 말이야. 어쨌든 박 장관님. 이런 분들이 내가 나름대로 서울에서 다선 의원이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서울시장 해보고 그걸로 이제 한번 이렇게 점프업 해가지고 레벨업 시켜가지고 대권에 도전해볼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세훈이라고 하는 그 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를 넘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기존에 있었던 정치인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럼 누가 있을 것인가? 찾아봤더니 정원호라고 구청장이 있는데 정원호 구청장이 성북구에서 성동구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때 정원호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서울시립대 나오고 저하고 학번은 같은데 68년생이고 저기 여수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그다음 누구 임종석 이렇게 비서 하다가
원래 임종석이나 저희나 뭐 다 86학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재수 86이니까 저희보다 나이는 많지만, 그 다음에 정원호는 서울시립대 학생회장이었고 총학생회장이었고, 그 다음에 임종석 의원은 한양대 총학생회장이었고 뭐 전대협 의장이었는데, 그런데 임종석이 30대 때 그때 이제 정치 시작하고, 아마 그때 DJ가 임종석 불러다가 아이 그 당신 젊은 사람인데 내가 키워줄 테니까 이번 나가봐, 좋은데 나가봐, 배지 달 거야. 배지 딱 다니까, 그러니까 임종석이 자기 친구겠죠. 뭐 나이가 뭐 한 살이니까 형이라고 했을라나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와주쇼 해가지고 비서관 하다가 보좌관 하다가 그러다가 구청장 돼서 내리 3선을 했는데, 그 커리어 가지고 오세훈 시장한테 한번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는가? 오죽 제가 그때요, 정원호 구청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시장으로 유력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는 가능성이 꽤 있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서울시장 후보로 가능성이 있겠는가? 아예 그냥 한번 버리는 카드로, 키워주는 카드로, 어차피 구청장 3번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뭐 국회의원을 하든 뭘 해야 되는데 계속 정치를 할 거면. 그런데 총선은 내후년에 있고,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냥 한번 몸집 체급 한번 딱 해서 내가 오세훈한테 한번 붙어봤다. 그래가지고 그냥 젖잘 싸했다, 잘 싸웠다. 그럼 체급이 그 자체로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후년에 2028년에 그 총선에 뭐 나가지 않을까? 그 정도만 생각하고 정원호 구청장 관련해서 제가 그때 뭐 이것저것 리서치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이에 반전이 2개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띄워준 겁니다. 띄워줘가지고 정원호 일 잘하네, 뭐 리틀 이재명이네. 옛날에 리틀 이재명이라고 누가 또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저랑 연수원 동기였는데 그 친구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정원호가 졸지에 리틀 이재명이고, 그 다음에 여권에서 민주당에서는 오세훈을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정원호를 막 띄워줘야 되겠다. 그런데 정원호가 떴다기보다는요, 오세훈이 쭉 가라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느냐, 정원호가 50%가 넘어요. 오세훈 시장은 30몇 %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지율이.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오세훈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아니잖아요. 오세훈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평타는 쳤지. 그냥 무난하게 여태까지 그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갖다가 하셨지. 오세훈 지지율이 왜 떨어졌습니까?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으니까 떨어진 거잖아요. 국민의힘의 지금 지지율이 서울시에서 17%예요. 제가 국민의힘 지지율 찾아봤거든요. 이게 어디 기준이냐면 갤럽 기준입니다. 갤럽 기준 해가지고 제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딱 찾아봤더니, 그랬더니 1월 달에, 올 1월 달에 1월 둘째 주에, 첫 번째 주는 뭐 이것저것 신년이고 해서 조사가 없었나 봐요. 갤럽 조사만 잘 찾아봤는데 1월에 26%, 1월에 2주차 때 26%, 3주차 때 24%, 4주차 때 22%. 매주 2%씩 딱딱딱 떨어져요. 근데 똑같이 2%라고 하더라도 52, 48, 46 이거 하고요, 26이 24, 22 이거 되는 건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매주 10% 가까이씩 빠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급기야 3월 첫째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조사한 거는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갤럽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졌어요. 21%. 민주당은 몇 %인지 아세요? 민주당은 46%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46%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21%인데 오세훈 시장 지지율은 한 35, 6% 되지 않나? 정원호는 한참 높아요.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21%임에도 불구하고 내 지지율이 35, 6%다.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만 돼도
거기서 20% 올라가면요. 오세훈 지지율이 50%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까지 안 올라간다고 해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21%예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만 된다고 해도 20%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덩달아서 오세훈 지지율이 10%만 올라간다라고 해도 45, 6%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라갈 기미가 없어요. 계속 떨어져요. 계속. 제가 봤을 때 이번 주는요. 갤럽에서 10%대 찍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했을 때 그때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27%였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30%였고요. 그 다음에 대선에서 졌을 때가 21%예요. 그런데 장동혁이 대표 맡은 다음에 지금 그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작년 6월에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그 지지율을 드디어 찍은 겁니다. 21%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반등해가지고 올 초에 26%였어요. 뭐 이렇게 올라가지도 못했어. 그런데 거기서 더 떨어져가지고 이제 21% 된 겁니다. 작년 대선 패배한 거랑 똑같아요. 무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3월 8일 18시 오후 6시가 국민의힘 이번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이 어제였고요. 마감 시간은 저녁 6시였대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오세훈 시장이 할 줄 알았겠지. 신청할 걸로 알았겠지. 그런데 뭐 계속 안 하는 거야. 원래대로 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윤희숙 그 후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상규 후보가 있는데 다 며칠 전에 했어요. 며칠 전에 했는데 뭐 언제 했는지 뭐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뭐 그 의미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뭐 당일날 어제도 토요일도 안 하고 금요일도 안 하고 토요일도 안 하고 이제 일요일 됐어요. 어제 오늘 마감 날인데 안 하는 토요일까지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뭐 오 시장이 마지막 날 후보 등록하겠네. 그 다음에 후보 등록한 사람 중에 이전에는 누구 이야기했습니까? 나경원, 그 다음에 신동욱, 뭐 안철수까지 뭐 서울시장 후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불출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난하게 그냥 오세훈이 후보 되겠네. 이렇게까지는 생각했겠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후보 등록을 안 하네. 12시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점심 자시고 할래나?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4시가 됐는데 안 하네. 6시가 됐어요. 6시 땡 쳤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국민의힘이 당황한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막 전화를 했대요. 뭐 누가 누구한테 전화했다. 뭐 그런 이야기, 뭐 어떤 기자가 어떤 방송 나가가지고 막 이야기하던데 그건 뭐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요. 3월 8일 6시,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 마감 시간인데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아마 오세훈 시장, 김병민 부시장 이런 사람들 전화통이 불이 났을 겁니다.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시간을 늦췄어요. 국민의힘이. 오후 6시까지, 18시까지가 마감 시간이었는데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해가지고 등록 시간을 22시, 밤 10시까지 그러니까 4시간을 더 연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때부터 막 전화했을 것 같아요. 시장님 빨리 좀 등록하세요. 빨리 좀. 일단 먼저 등록부터 하세요. 그 다음에 서류 같은 거 만약에 미비되어 있으면 추가로 이렇게 보정하는 걸로 할 테니까.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이 등록을 안 했어요. 쉽게 말하면 등록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가 후보 등록 마감 날이었는데 토요일 날 7일 날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공천 접수를 미루더라도 끝장 토론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대로 가가지고는 가망이 없다. 이대로 가면 진짜 망신만 당한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말이 되느냐. 꼬라지가. 말 그대로 꼬라지가. 그러니까 하다못해 끝장 토론이라도 하자. 장동혁 대표, 당신 이렇게 제발 좀 180도로 좀 선회해.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야 돼.
당신이 정치 얼마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상식이잖아. 꿈쩍 안 해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오세훈 시장이 토요일 날 3월 7일에 그래 어쨌든 일요일 내일까지 그 공천 접수인데 그 공천 접수를 미루더라도 일단은 이야기부터라도 좀 합시다. 이준석하고 전환기라하고 끝장 토론 뭐 그런 거 한 것처럼 우리도 끝장 토론을 갖다가 합시다. 그랬는데 끝장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감감무소식이야. 그러니까 3월 8일에 어제 그 마감 시간까지 연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명확하게 난 그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나경원 의원이나 신동욱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은 명확하게 나는 이번 지방선거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왜 나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까? 나가봤자 못 이기겠는 걸. 그러면 못 이기게 믿져야 본전 아니냐? 믿지면 믿지는 거죠. 왜 믿지면 믿지는 겁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예컨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가지고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돈이 좀 이렇게 축나나? 아이고 아까워라. 그래서 저는 못 나가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공천 받고 그러면 그 내 돈 최대한 안 써. 그래가지고 목표를 딱 정하는 거야. 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해줘.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돈 얼마까지 써야 되나? 100만 원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 500 쓰라고. 뭐까지 뭐 500까지 쓰지 뭐. 1000만 원 쓰라고 하면 조금 고민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가문의 영광이지. 국민의힘의 서울시 그 시장 후보자가 되면 1000만 원까지는 내가 쓸 수 있지. 좋다. 3000까지 쓸게요. 더 이상 나 죽어도 못 써. 이러면서 저는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당연히 똑 떨어지지. 정원호가 아니라 박주민이 나오고 전현희가 나오고 제가 나가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저는 후보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3천만 원까지는 우리 집사람 모르게 슬쩍 해가지고 그냥 나갈 수 있어요. 뭐.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야. 그런데 신동욱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은 저랑은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나가려면 뭘 떼야 된다? 배지를 떼야 된다. 만약에 저보고 그 정 변호사 나가 대신에 변호사 배지는 반납해야 될 걸 이러면 제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지.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원 배지는 변호사 배지랑 국회의원 배지랑 비슷하게 생겼던데 국회의원 배지는 좀 입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배지도 좀 입체적으로 만들면 더 근사하겠다 그 생각이 들던데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명확하게 그 나경원 의원 등과 같이 불출마 선언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쭉 그 기사 나온 걸 읽어봤더니 만약에 국민의힘이 당이 추가로 후보 등록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출마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내가 신청을 안 했는데 후보 등록을 안 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알았어. 장동혁 대표가 시장님 알겠습니다. 끝장 토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할까요? 화요일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수요일까지는 후보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출마할 생각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이 추가 후보 등록을 안 받으면 출마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 이야기면은 추가 후보 등록을 받으면 출마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일단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오늘 뭘 보겠느냐? 오늘 국민의힘에 의원총회가 있대요. 의총을 기다려 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강 건너 오면서 의총을 봤더니 의총맞게 중계가 되더라고요.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냥 한가한 이야기, 뭐 공자님 말씀, 뭐 이재명의 뭐 사법 어쩌고 저쩌고, 뭐 이재명의 폭거가 어쩌고 저쩌고,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이야기하고 지금 국민의힘 현안이 서울시장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하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그 공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막 제가 원래는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가면은 그냥 힘들더라도 뭐 머리가 나쁘면 뭐 팔다리가 고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더라도 제가 이거 일일이 이렇게 적어가면서 나름 요약하면서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야지 이야기가 잘 나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 시간도 없고 두 번째 힘도 없고 짜증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캡처만 해놨습니다. 이정현 그 공관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천 접수 기간을 지키지 않고 뒤늦게 추가 모집을 기대하며 공천 규정을 임의로 해석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이 추가 후보 등록 받으면은 출마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였어요. 추가 후보 등록 안 받으면 출마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 대답이 이정현의 공관위원장의 공천 질서에 대한 공관위원장 입장 제목이 공천 질서에 대한 공관위원장 입장 이렇게 해놓고 기간 안 지키고 뒤늦게 추가 모집 기대해?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뭐 공천 규정을 그러면서 임의로 해석해?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기강을 내가 사로잡을 거야. 그 기강을 바로 세울 거야.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이야기대로라고 하면 더 이상 아예 읽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다 읽으려고 아예 그냥 그 다 캡처를 갖다가 했는데 이런 거 뭐 이런 거 읽어봤자 제 목만 아프고 입만 아프지. 그러니까 그 이정현의 입장에 따르면은 오세훈은 출마 못하겠네. 오세훈이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네. 그건 뭐냐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 지방선거 있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가 그때 국민의힘이었나? 그때 정당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미래통합당이었나? 모르겠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딱 2개 자리를 가져갔어요. 어디? 대구하고 경북. TK.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를 더 가져간 게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게 제주도예요. 제주도에 지사로 누가 나왔습니까? 원희룡 지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그때도 비슷했어요. 아유, 그때 그냥 지리멸렬한 그야말로 탄핵당한 대통령 탄핵당한 그 정당 공천받고 나가느니 나 원희룡은 제주도에서는 먹어줘. 나 원희룡은 제주도에서는 브랜드가 있어. 차라리 무소속이 국민의힘 공천 받으면요 여기밖에 때가 묻는 거야. 그럼 나한테 더 불리해. 나 그냥 무소속으로 할래. 그래가지고 무소속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은 그 국민의힘이 3개를 갖다가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주도까지.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그렇다라고 하면 오세훈 시장이 그래 원희룡 지사가 그때 무소속 나와가지고 도지사가 됐지. 그러면 나도 나가볼까 무소속으로?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첫 번째로 원희룡 지사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때 국민의힘이 그때 보수 정당이 원희룡 후보를 밀어줬을 거예요. 팍팍 밀었는지 좀 찔끔찔끔 밀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정적으로라도 밀어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오세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국민의힘에 이정현이 밀어주겠습니까? 장동혁이 밀어주겠습니까? 안 밀어줄 거라고요. 오히려 공천하겠지. 누구 공천하겠습니까? 윤희숙을 공천하든지 이상규를 공천하든지. 그러면 최소한 뭐 몇십만 표라도 뺏어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요. 무소속으로 나간다라고 해도 국민의힘이 혹시 사이드로 밀어주거나 후보를 공천하지 않거나 그런 식으로 밀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정원호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정원호라고 하는 사람은 정원호 후보는 아직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오픈이 안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뭐 대통령님이 구청장 일 잘해. 리틀 이재명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고 그러는데 영 아니야. 그러면 지지율이 확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진짜 지난번 그 원희룡 때처럼 오세훈도 서울 그 국민의힘 공천 안 받고 무소속으로 나가면 더 가능성은 있겠네. 국민의힘 공천이요 오히려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정당 지지율이 17%인데 뭐 할 말 다 했죠 뭐. 그런데 이른바 자객 공천하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뭐 무조건 된다 이러면 당연히 나가겠지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나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서울시장 뭐 안 해본 것도 아니고 4번이나 했는데 심지어 장동혁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어떻게 시장을 5번이나 합니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를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서울시장을 5번이나 합니까? 이건 편법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 당 대표가 자기 당 시장 보고 5번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3번째인데 오세훈 시장은 지난번 대선에도 나올까 말까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에 후보로 완주를 했었으면 김문수 후보를 제끼고 오세훈 후보로 대선을 치렀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은 그 중간에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 이유가 뭐 명태균 뭐 그런 건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 제가 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명태균 가지고 훅 갔겠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오세훈 시장한테 어드바이스 했냐면 오 시장님 그때 출마하면은 서울시도 날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서울시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의 근거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막 그 전쟁하는데 지는 거예요. 전투를 하는데 아주 지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열받는다 나가서 그냥 다 그냥 결사항전하자 그러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조금 후위를 도모해야 돼. 그러려면 뭔가 이렇게 근거라도 좀 남아야 돼. 그게 서울시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만약에 지킬 수 있으면 그러면 부산시도 지킬 수 있고 울산 경남도 지킬 수 있고 그러면 하나의 그게 교두보가 될 수 있는데 다 날려먹게 생겼다. 김혜영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내가 시장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지금 지방선거 이대로 가면요. 시장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 의회 의원들 다 민주당 됩니다. 강북 전멸일 거고요. 남한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른바 강남 3구하고 용산 정도? 제가 봤을 때 거기도 어떨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5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보 될 거예요. 서울시장. 맨날 나와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오세훈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막 계속 그냥 핥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오세훈이 대선 후보가 안 될 거지. 그 다음에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내가 이번에 나가가지고 안팎으로 그런 험한 꼴 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이번에 그냥 시장 그만하고 그다음 어차피 될 가능성도 지금 자꾸 없어지고 그나마 장동혁 사퇴하고 이정현 사퇴하고 그러면 반전의 계기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차라리 내가 그냥 뭐 당대표를 하든 뭘 하든 그리고 난 다음에 4년 뒤에 대선 후보 나가는 게 대선 후보가 될 때 원칙대로 하면 서울시장 현직 서울시장이 훨씬 더 유리하겠지만은 지금 같은 상황에선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러면 뭐 내가 안 나가지 뭐. 그런데 혹시 장동혁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정신 차려가지고 좀 이렇게 제정신을 갖다 차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후보가 돼서 다시 한번 노력하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나는 안 나간다. 그냥 차라리 안 나가고 말지.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지켜보겠다. 어떻게? 일단 지켜보고 바뀌는 거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 안 나가겠다. 그 다음에 기다려보겠다. 뭐를? 의원총회를. 근데 의총에서 의총이 아니라 제가 그거 봤네요. 중계됐던 게 최고위원회 회의. 근데 이렇게 크게 기대할 수 있을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후보가 누가 될까요? 윤희숙 의원 다 아시죠? 아주 경제학 박사, 경제 전문가. 그러면서 나름 그렇게 셀럽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윤희숙 의원이 일단은 서울시장 후보로 손 들고 나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누구냐면 이상규 위원장이에요. 이상규 위원장이 누군가 봤더니
1976년생이에요. 그런데 고대 나왔대요. 국문과 나왔는데 고대 국문과 나와가지고 국문과 출신들이 뭐 기자도 많이 하고 출판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상규 씨가 고대 국문과 나와서 뭐 출판사도 경영하고 그러다가 외식업체를 경영을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저기 북악산 뭐 그 평창동 그쪽으로 가면은 북악정이라고 아주 큰 음식점이 있는데 그것을 이상규 씨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상갈비 뭐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대요. 어우, 재산이 2024년에 이상규가 성북을에 출마했거든요. 국회의원 출마하면 재산 신고하잖아요. 재산 신고를 하는데 그때 신고한 재산이 와 459억이래. 그러면 지금 2026년인데 뭐 땅값도 많이 오르고 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뭐 한 500억, 600억 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사업하다가 어려워졌으면 까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상규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성북을 그 당협위원장인가 뭐 어쨌든 지역위원장인가 그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이 459억이래. 야, 씨. 저 같으면 그냥 맨날 그냥 이상갈비 가서 갈비 먹고 북악정 가가지고 갈비탕 먹고 맨날 그 다음에 또 평창동에 또 좋은 빵집 좀 많습니까? 또 이렇게 분위기 좋은 카페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카페 딱 가가지고 빵이랑 이제 커피랑 한 잔 딱 마시면서 이제 점심때가 딱 되는 거야. 그럼 이상갈비나 북악정 가서 막 뜯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또 한 바퀴 배꺼칠 겸 해가지고 또 평창동이나 뭐 어디나 이렇게 북악 스카이웨이나 거기 가가지고 또 차 한잔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 정치에 그 꿈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 출마도 하고 심지어 서울시장 후보로도 이제 나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이상규 위원장이 지난 1월 30일 2026년 1월 30일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을 제소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었지만 그 가처분이 인용된 그 제소, 그 징계위원회에다가 윤리위원회에다가 징계를 제소한 사람이 이상규예요. 1월 30일에. 그랬는데 3월 초에 그 징계에 관련된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 그러면서 가처분 인용 결정 치고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자세하게 쭉 썼는데 그 빌미를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이상규입니다. 그런데 이상규 씨가 2월 초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올려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딱 그 확인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월 30일에 그 배현진 제소한 사람이 나 맞다. 그때 배현진 저 누가 제소했어? 누가 어떤 놈이야? 정혁진이 제소했어? 전 당원도 아닌데요. 그럼 누가 했어? 그랬는데 이상규가 했대. 그럼 이상규가 왜 했대? 고성국이 시켰대. 이런 이야기가 쫙 도니까 그 이상규 씨가 2026년 2월 뭐 7일인가 뭐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딱 올렸어요. 맞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그 배현진 제소한 거 나 맞습니다. 맞아요. 그 자백을 한 거지. 그런데 저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뭐가 아니야? 고성국 박사님 지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성국 박사와 그 고성국 TV 출연 관련해서 전화한 사실은 있는데 출연 문제로 전화를 냈지 고성국 박사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박사 이 사람도 박사예요. 어디 박사냐면 동국대 호텔 관광 경영학 박사예요. 왜 호텔 관광 경영학입니까? 북악정 사장님이잖아. 이상갈비 사장님이시잖아. 그러니까 무슨 정치학 이런 박사가 아니고 호텔 관광 경영, 그러니까 요식업 관련한 그런 박사님입니다. 어쨌든 박사지. 그러니까 고 박사가 이 박사한테 이 박사 배현진이 까부는데 당신 제소 좀 하지? 이런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식의 그 이야기를 막 남발하는 누구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조용히 해. 전혀 그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증거를 대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설마 이상규 박사님이 고성국 박사님 지시받고 배현진 제소를 했겠습니까? 그냥 본인이 그 끓어오르는 그 분노에 못 이겨가지고 의협심으로 제소를 했겠지. 이러한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예요. 그런데 고성국 박사로부터 지시는 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뭐 그렇게 주장하니까 우기니까 뭐 우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당연히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상규는 고성구 키즈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뭐 아니면 말고 뭐 김은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면 장동혁과 그 다음에 누구야 이정현은 윤희숙을 제끼고 이상규를 그 정원호의 대항마로 그 내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뭐 그냥 극단적으로 가면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뭐 망가질 거 그냥 뭐 이왕 버린 뭐 철저하게 망가져 버리지 뭐. 아니 정원호가 68년생인데 젊어? 오세훈보다 젊네. 그럼 우리는 정원호보다도 8살 젊은 이상규가 있어 이상규. 그래가지고 이상규랑 정원호랑 붙여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퍼센트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진짜 망가뜨려도 어떻게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나.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안타깝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화도 안 나. 아휴 뭐 그러려니 해야지.